안녕하세요. 반도체 석사과정 석주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콜센터로 파트타임 알바를 어느새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콜센터 알바생 석주희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 같은 날 또 다른 상대방에게 또 다른 시선을 마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습니다. 평상시 대학원생인 저는 한 명인 연구자입니다. 하지만 콜센터에 저는 익명의 상대방에게 쉽게 양계장 속에 알맞는 닭처럼 전화 받는 부품 취급을 받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 대학원생인 제게 수고했어요 라고 쉽게 들을 수 있는 마무리 대신 근데 아직도 여기는 사람이 일하고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돈 받아가네요. 나는 직접 통화는 불편하고 ARS는 편하던데 여긴 기계로 언제 바뀌나요? 라고 마무리 인사를 대신합니다. 제게 콜센터는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걸려오는 전화 속 내용과 노동법과는 거리가 먼 이곳의 근로 환경에 많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콜센터 일을 하며 겪은 불평등은 우리 사회 속 부조리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어쩌면 소설 속 이야기 같은 현실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거짓없이 알리겠습니다. 첫째로 1분이라도 지각 시 1급의 15%를 삭감합니다. 이는 누적죄로 여러 번 지각한 분의 경우 받는 임금이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과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청하는 직무가 따로 있어 화장실은 반드시 관리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은 후 3분 안에 재빨리 다녀와야 합니다. 위의 규정이 노동법 위반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규정을 수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여태껏 규정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며 이 규정은 오랫동안 있었던 관행이라 그대로 유지한다 였습니다. 저임금이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300명이나 대기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불만이라면 다 나가도 좋다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듣고 전국 50만 명에 달하는 콜센터 직원의 현실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법을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기억하는 내용이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34조 1항에 적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입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국민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인간다운 삶일까요? 곳곳에서 가난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청년들은 현재 가진 것은 없지만 미래를 비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참아내며 현실에 충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할 의지가 있는 그들은 일터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해야 합니까? 지난해 10월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콜센터를 한 저는 이 법이 얼마나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법인지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 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주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길 바라는 듯한 법입니다. 그렇게 이 법은 미사여구에 그쳤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취약계층, 즉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하고 희망을 주는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의 울부짖음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 사회라면 결국 계층의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 혹은 나중에 영상으로라도 접한 분들께 노동인권교육 관할부처 통합을 제안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기준 노동인권교육을 전국의 67개 기관에서 운영했습니다. 전국 초, 중고 재직교사 96%가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나 이토록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관할부처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학생이 아닌 미성년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엄연히 노동교육관리만큼은 고용노동부가 맡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
학교 밖 노동단은 우리와 평행하다는 노동과 인권의 가치를,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쳐서 스스로의 역할을 알고 권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삶까지 결정한다는 씁쓸한 말을 당연하듯 인식하지 맙시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작은 희망이라도 발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